인터뷰 아닌가요, 스님? 미디어와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딱 좋잖아요. 음, 팬디엄, 코로나. 음, 어떻게 보면 단절을 딱 시켜놨잖아요. 제가 아까부터 잠깐 느꼈는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박정 스님을 뭐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스님 정진하시는데 딱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좀 없으세요? 근데 뭐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원사 스님께서도 여기 계실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불자가 스님 괴롭히면, 나 인내력 수행을 테스트하러 왔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내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은사 스님 뵈러 오신 분이고 저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가볍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은사 스님 뵈러 온 분들은 제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부처님 칭찬하러 왔는데 밑에 시작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그렇게 되면 스님 손님이고 스님의 뵈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아까도 되게 이제 음, 중간에 음, 편하게 올라오시라고 음, 공유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좀 인상적이어서 여쭤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스님에 대한 이런 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참 법정 스님하고 그 어떻게 그 은사와 그 삼자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스님. 그 저는 가볍게 생각한다면 전생의 인연이다라 생각하고요. 예, 스님. 왜 그런 생각하냐면은 뭐 전에 스님 제자 되려고 저가 첫 번째 상자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다 못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스님 인연이죠. 좀 뭐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잘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자 됐다고 보기도 하고, 어, 저는 스님 감사드리죠. 저를 받아줬으니까. 와, 그럼 첫 상자신데, 맞상자신데, 이제 은사 스님께서 딱 맞상자를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해주신 첫 마디나 뭐 이렇게 스님한테 특별히 당부하신 어떤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송광사 같은 경우는 스승과 제자 맺을 때 스승이 상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상자가 은사 스님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요, 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오케이 해야지만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에, 물론 은사 스님이 상자 둘 정도면은 계속 살펴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기준치에 성이 안 차시면은 노 하실 것이고, 성에 차시면은 오케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스님 시봉을 행자 때부터 스님 시봉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님 상자가 없었으니까 큰 절서기까지 다니면서 시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자 때는 저희 때만 3개월 단위로 스님 시자가 바뀌었어요. 3개월 단위로 바뀌고 또 이제 또 다른 행자가 올라오고 다른 행자가 오고 3개월 끝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저 차례가 돼서 제가 시봉을 하게 됐죠. 그것도 큰 절에서 아무나 못 올리고 할 만한 행자를 올려 보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님 시봉 3개월 끝난 다음에 스님 내일부터는 제가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라와? 그래요. 3개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다녀. 이제 그것이 이제 스님께서 이제 첫 번째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스님 시봉을 저로 이제 계속 진행돼 버린 거죠. 아, 진짜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모르겠어요. 스님께서 잘 봐주셔서 네. 그래서 어, 음, 하여튼 성심성의껏 저 나름대로 어, 은사 스님, 왜냐면 그렇게 실컷 하고 나서도 은사 스님 결정할 때 허락해달라고 또 오케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노 하면 또 끝나요.
끝나는데 이제 행자 과정에서 이게 계속 시복하면서 아, 우리 스님으로 나 오케이 받을 수 있겠다는 그건 약간 그건 자신감이라면 이상하지만은 가능하겠구나는 그런 뉘앙스는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그 전에 한 번도 오케이 한 적이 없었으니까 실컷 하다가 나중에 나 안 받으니까 딴 데 가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은서 스님이 성자를 안 받아드리겠다는데 또 앞에 계속 그렇게 왔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큰절에서 은서 스님 정하라고 이제 시간을 말미를 줘요. 요 안에 결정 지어라.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올라와서 스님한테 삼배드리고 이제 스님, 은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노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한. 그럼 만약에 노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될 때까지 한다. 저 마음의 각오는 그거였어요. 오케이 할 때까지 행자 생활을 1년 더 한다. 그때 우리 때는 1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 각오였었습니다. 아, 이분이면은 제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뭐 1년, 2년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자신만 지금도 많은 분들의 말과 행동이 같다. 대부분의 어른들 앞뒤가 다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이분은 물론 출가 전 책도 읽었고 다 했지만은 실제로 스님 시봉하면서 야단도 맞고 다 해봤지만은 저희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그런 건 마음의 준비는 이미 시봉하면서 다 돼 있었죠. 근데 이제 허락하시 아니 그거는 미지수였죠. 근데 이제 다행히 단박에 그동안 수고했다. 허락하시더라고요. 가장 오래 박정 스님을 곁에서 보셨던 게 이제 덕조 스님이시죠. 그렇죠. 행자 때부터 저는 시봉을 계속 해왔고 뭐 항상 곁에서 제가 시봉을 했습니다. 저 외국 나간 기간 빼고는 외국에서 유학을 한 기간 빼고는 계속 스님 곁에서 시봉을 했습니다. 뭐 뒤늦지만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스님 그 10년 그 스님이 권사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이제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막산자 이제 덕조 스님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유언 뭐 스님 그 뜻이 뭐 전체적인 유언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스님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애가 있는데 이제 큰 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그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출가하신 또 수행자분이 이제 첫 맞상자시니까 애정이 남다르셨을 텐데 스님의 그 유언 좀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좀 생각을 스님께서 저한테 큰 보상을 난 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길상사 소임을 젊은 나이에 주지를 맡고 소임 보면서 그야말로 나 자신 살필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소임분 그냥 정신없이 살았죠. 뭐 그야말로 새로 만드신 사찰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갈증, 내 자신 돌아볼 시간 이것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스님께서 보상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또 스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은 기본이 10년이거든요. 뭘 하려면 10년 해야 된다. 공부든 뭐 참선이든 뭐 뭐든지 10년 이상을 해야지 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스님께서는 뭐 하려면 10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10년이란 기간이라는 것은 꼭 10년이라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금도 뭐 10년, 12년 돼 가는데 여기 10년 살아는 그 10년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기간 중요하지 않다. 네,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학생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했을 때 10년도 중요하겠지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곳은 또 스님의 모든
영혼이 담겨진 곳이잖아요. 불이람이라는 것은. 스님의 모든 유산을 저는 저한테 물려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10년이나 뭐 20년 건 사실 큰 의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바깥 사람들은 10년이라는 그걸 가지고 10년 딱 끝나니까 중앙 일간지 기자 2명이나 쫓아왔더라고요. 10년간 어떡하실 겁니까? 긴 기간이죠. 사실. 그렇죠. 10년 딱 끝나니까 중앙지 기자 몇 분이 쫓아왔어요. 인터뷰로 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어떡하냐고. 나는 10년 무슨 의미가 있냐.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는 기간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0년이 끝났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가 오늘이, 오늘이 내일이 때. 그냥 10년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숫자로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네가 그 정도 살면 또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은 저기 외국에서도 그냥 요즘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물론 이곳이라는 것은 스님의 모든 것이 담겨진 곳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제가 살 곳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스님, 그래서 그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제 스님이 그 은사 스님의 어떤 모든 게 배어 있는 이 감자에서 또 스님의 물론 그 유산을 받으셨겠지만 스님이 여기서 10년 넘게 정진을 하시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자기만의 뭔가 또 하나, 왜냐면 제가 그걸 홈페이지를 봤을 때 스님 아까도 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 스님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살림살이 뭔가 제가 스님은 처음부터 오래 뵙진 않았지만 뭔가 좀 제가 표현하기 좀 외람돼 좀 한소식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사물을 바라보신 시각이 법정 스님도 그렇게 좀 남달랐지만 이 스님도 뭔가 남다른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지내시면서 뭔가 스님만의 어떤 뭐 달라진 생각이나 어떻게 보면 수행관이나 뭐 원력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스님? 글쎄요, 이 좋은 공간에서 내가, 물론 스님 글을 보면은 이 공간에서 그 많은 글을 쓰셨잖아요. 이 사물은 우리는 맨날 바뀌는데 바뀐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 그 스님은 다 관찰하시고 느끼시고 글로 표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날의 그날이라 생각하지만 그날이 인정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멈춰져 있지 않잖아요. 흘러가고 맑은 날이 왔다가 비 왔다가 다 하는데 우리는 무심하게 바라보고 그냥 그날이 그날을 생각하지만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은 바깥에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은 아침에 그 창살에서 넘어오는 햇살만 보면은 그 따뜻함이 가슴에 확 닿거든요. 예. 그러면서 안에서 부피가 이게 확 올라요. 그 우리가 환희심이죠. 네. 그럼 누가 그 환희심을 줬는가?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날 해는 맨날 뜨고 지는데 못 느끼면은 환희심도 없고 충만감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앉았으면 그 충만감이 떠오른다고요. 아마 스님께서 이제 글을 쓰실 때도 그런 충만감이나 그런 걸 이제 워낙 스님께서 문학적인 소질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진짜 글로서 우리 감동적으로 글을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서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저렇게 오시는 분들도 그냥 다녀가시지만은 참 다양한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저분들 통해서 저도 많은 일감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세요? 어찌 우리 삶에는 빛과 그림자라 그러지. 빛과 그림자. 빛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일 것이고 그림자는 무명일 것이에요.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 속에 살다가 빛을 느낀다면 환희심이 일어날 것이고 그림자 되면 우울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무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아무
자기 매니지즘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 공간은 똑같은데 그날이 잠깐만 그럼 매니지즘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은 날마다 충만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빗자루질 하면서도 환희심이 나고 울력이 아니라 그냥 환희심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 삶도 마찬가지고. 역시 스님 뭔가 왜냐면 스님 말씀대로 길상사 이제 젊은 나이 주지를 하셨고 물론 거기서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홈페이지도 하시고 신도 교육도 하시고 경전 강의도 하셨고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스님 표현대로 의사 스님이 주신 기회에 따라 이렇게 여기서 오롯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진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이게 진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자체가 스님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상스 봤을 때는 정말 그 행정적인 주지 업무에 많이 끄달리셔서 힘드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씩은 이제 법정 은사 스님이 너무 좀 거대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네. 끼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차두리가 차범근이한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듯이 스님도 뭔가 그 법정 스님 맞장자라는 그런 어떤 이름표랑 꼬리표라나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워낙 큰 네, 네. 어른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 없다면은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일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스님이 항상 딱 지키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같이 소통하고 살잖아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스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래서 뭐 스님 뭐라고 말씀하실까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저를 이제 바르게 살게 해주시는 부분이죠. 계시든 안 계시든 워낙 오랫동안 모셔 살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내 나름대로 그런 짐작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뭘 하더라도 항상 스님이 먼저 연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혼자 이제 지내시니까 불리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나태해질 수도 있는 아무도 안 보는데 네. 근데 스님은 그걸 다 지켜 오셨는데 그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시거나 뭐 정진하시거나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은사 스님에 대한 것도 있고 술가 수행자로서 어떤 이런 주셔야 되는 계율 같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복합적으로 해서 그 10년 12년 스님을 이렇게 불리하면서 오롯이 살 수 있게 했던 힘이 됐던 부분이라고. 그렇죠. 스님의 그런 가르침이 저 이제 뼛속까지 다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든 안 계시든 지켜보시든 안 지켜보시든 그런 것은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조금 전에 편집장이 이제 얘기하셨듯이 유명한 분이 아니었으면은 누가 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약간 마음에 부담감이 덜하겠죠. 근데 스님이 어떤 분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잣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 잣대로 저한테 들이대고 있거든 다. 그것이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스님의 살림살이를 좀 듣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스님이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뒤져봤던 거고 스님의 글을 그게 제 살림살이에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날마다 BB에서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스님이요? 지금 6년 7년째예요. 그랬어요. 스님이 그 문구를 네, 날마다 써요. 그것도 6년인가 7년 됐어요. 날마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 정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이 그 문자 저한테 대신 보내주세요. 그걸 잠깐만 그게 덕조 스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던가요? 네, 덕조 스님이 한기 소리. 난 그 덕조 스님 그러니까 분명히 전혀 이런 쪽에 활동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저도 이제 불교 방송 갔다가 법회하러 갔다가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6년인가 7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홈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브리덤 홈피는 좀 이제 좀 내려놓으셨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부담돼요. 날마다 써야 되니까. 그럼 보통 그거 원고 마감 언제 하세요? 보통 전날? 어떨 때는 이제 생각날 때는 그 한 일주일치도 가기도 해요. 한꺼번에. 예. 어떨 때는 하루 전날, 이틀 전번에 펑크를 한 2번 했어요. 그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매일 나가야 되는데? 공짜가 날라가죠. 그 공란이 날라가요. 문자가 그런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또 얼마 전에도 하루치밖에 안 남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원고가. 자기들 체크하니까 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이 내일이면 비워버리니까 뭐 써달라고 연락 왔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때는 일주일씩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체크해봤더니 없더라고. 그럼 어떻게든 간에 뭘 좀 쓰는 이 시간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물론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잘 써지잖아요. 억지로 쓰면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글이란 것이. 안 그래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면은 그냥 수술 풀리는데 사진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문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끊어야겠다 생각하는데 독자 너무 많아요 또. 못 끊게 방송국에서. 아니 그 스님 나중에 그거 뭐 엮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지 뭐 한번 전번에 저기 정리를 한번 하셔서 김영사에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1권 나왔고 2권을 하자고 또 연락이 왔는데 언제 나왔어요 이건 그게? 몇 년 됐죠. 마음꽃을 줬다라는 책을 엮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제 2권을 하자고. 그게 스님의 어떻게 살림살이들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게. 스님 뭐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신년도 지났고 뭐 기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맑고 행기롭게 스님 이사장 네. 되셨고 지난 또 이제 12월 달에는 아까 하신 얘기지만 이제 미발표 원고로 네. 저 친필 원고로도 공개를 또 하셨고 뭔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제 스님께서 이제 불교한 면만 안 계시고 외부에 뭔가 좀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뭐 일단 친필 원고를 공개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좀 궁금하고 그 중에서 뭔가 좀 그래도 좀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원고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친필 원고를 공개하게 된 그거는 이제 그 소중한 6필 원고, 그야말로 6필 원고인데 저 혼자만 보고 저 혼자만 소장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글들이에요. 안 그러면 박물관에 이제 소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렇지 않으면은 박물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스님 시봉하면서 보면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쫓아오거든요. 한 말씀 해달라고. 근데 만약에 지금도 스님이 계신다면은 기자들이 분명 와서 새해나 그때 보면 인터뷰 하려고 줄 서 있거든요. 맞아요. 기사 주실 때도 첫 번만 할 때 기자들이 네, 제일 먼저 뭐 누가 기자가 그 인터뷰를 따내느냐 네, 그러듯이 그렇다면 이제 그렇고 또 세상이 또 시끄럽고 어지러우면은 그때 메시지를 달라고 또 쫓아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뭐 재정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면 스님한테 또 분명히 왔을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스님 원고를 직접 보니까 이 시대에 맞는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스님 계셨다면은 이런 말씀 하지 않을까 하는 글들은 이제 지금
첫 번째 소식지에 실었거든요. 그러듯이 그것도 상황에 맞는 글들을 사실 30년, 40년 전 말씀인데 현실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들은. 우리들이 마음이 달라졌겠죠.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욕구가 우리 지난번에는 욕심이 뭐 3만 불이라고 하는데 3만 불 지금 3만 불에 만족 못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옛날에는 만 불로도 충분히 살았던 시대예요. 지금 3만 불도 만족 못 해요. 만 불에도 만족 못 해요. 만족 못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환경 파괴도 그때 환경 파괴도 있었고 지금도 환경 파괴가 있어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방법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상황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우리 삶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편리함도 좋아졌지만은 또 지금 요즘 아이들은 편리함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런 환경에 살아라면 요즘 애들 못 살겠다 그럴 것이고 그때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살았다고. 근데 그것은 욕구란 것은 채워질 수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해결될 방안이 아니죠. 그 우리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스님 글도 보면 그런 것이 주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뭐 어떡할 수 있는 거 우리들이 소유욕지적.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충분한 것인데 그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글들 자연 속에서 주는 메시지들 우리 불자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을 지금 소식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면은 그래서 타이틀 법정 스님 따라하기 잔소리 이런 타이틀에서 스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뭐 잔소리라면은 나쁜 의도의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봐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소식지 글을 주실 텐데 이런 그랬다면 스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스님이 발표니까 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고연 기록회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매월 월에 한 번씩 나오죠? 네. 매월 이제 스님의 법정 은사 스님의 묘약도 온거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앞으로 이제 말고연 기록회 앞으로 계획이나 뭐 스님의 어떤 원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묶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스님께서 하신 얘기는 일회성은 뭐든 하지 마라. 평소 하시면 뭘 하려면 이벤트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이나 실천 방향을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다면은 지금 비대면이고 우리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이제 휴대폰 가지고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하니까 스님 말씀을 많이 듣기껏 해야겠다. 여기서 불이라면서 살아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가끔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려와요. 그래서 고등학생 스님들이. 그건 당신은 스님에 대한 그걸 가지고 와요. 근데 애들한테 설명하는 애들이 전혀 메아리가 없어요. 법정 스님 모르니까.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근데 그런다고 걔들한테 지금 스님 책을 당장 복관해서 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럼 애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뭘까? 미디어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의 본문이 30분, 40분짜리라면은 짧게 3분, 4분짜리 잘라서 잠깐 들을 수 있는 그런 스님 말씀을
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걔들이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애들한테 아, 법정 스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 기억을 살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10년이나 끊어져 버렸거든요. 제가 불이람 있는 동안 이게 끊어져 네, 버렸어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엄청 법정 스님의 그게 퇴색됐어요. 네, 끊어져 버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 제가 여기서 사는 동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연결고리가 10년이라는 것이 불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소식지를 새로 만들고 본문을 새로 편집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것은 맑고 행기롭게 해서 해야 될 일이구나. 제가 스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그거다 저는 생각하고 맑고 행기롭게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스님 여기 상당히 더 중요해요. 네. 스님 자신을 위한 공부나 정신. 그게 큰 공부예요. 아 그래요. 그걸 제가 다 봤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마음에 없는 글을 실지도 못할 것이고 저한테 일단 메아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을 세상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님께서도 당신한테 엄격하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만족해야지 세상에 글을 내놓으셨거든요. 저도 이제 스님 글을 제가 보고 이거면 되겠다 싶을 때 내놓는 거죠. 불량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스님의 원고를 보면은 한 줄이 깨끗한 한 줄이 없듯이 수정 보완 계속 고쳐서 세상에 글을 내놨듯이 저도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내놓는 게 아니라 스님이 진짜 스님을 세상에 내놓겠다. 그럼 스님은 이제 은사 스님 아직도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상자라는 분이 스님이 이제 그걸 이제 즐겁게 이거 가겠다는 이제 가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걸 가지고 본으로 삼으시고. 아니 그것은 별개 내 수행이 따로 있고 그건 분리가 아니고 그게 저 공부고 그것이 뭐 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도 저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저 삶에 저 수행에 큰 도움이 되서 생각해요.